임장 목적은 현장 분위기가 어떠하냐, 왜 하락장에서 여기가 전국에서 그 전월세 매물 감소가 1위인가, 동일 투자금으로 가장 그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어떤 건가, 분양권인지 신축인지 준식주인지 제재인지, 그리고 수정구를 봐야 하는 이유, 이렇게 봤고요. 저는 현장 분위기 위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매물은 그 부동산에서 받았던 거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아까 그 좌측에 2개 있는 거는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오른쪽에 파란 박스 안에 글씨를 보시면 여기는 순환개발 지역이어서 미래에 이주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LH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주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것도 주변의 전세가 흔들리는데 영향력을 파악할 때 보긴 하는데, 여기는 이미 위례에 이주 단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지 지분 19평 정도 돼야 이제 9평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작년 1월까지만 해도 8억이었는데 지금은 10% 정도 빠졌고, 그리고 금매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걷어들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빌라 단지인데 이쪽에 젊은 층이 많이 전월세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교통이 좋다 보니까 판교나 위례, 뭐 가락, 송파로 출근하는 층들이 이쪽에 많이 산다고 하고요. 왜냐면 전세가가 싸거든요. 보통 전세가가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로 단독주택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출발하는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것 같고, 받아본 물건 중에서는 두껍게 표시한 볼드체로 표시한 원뿔원. 네, 이 매물이 원뿔원이니까 2개를 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에서는. 아무래도 두 채다 보니까 양도세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뿔원이니까 2개 받으니까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라 단점까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이고 5구는 8억, 7사는 9억, 32평은 10억 이렇게 되는데, 그 특징에서 제가 살펴본 거는 저 말고 다른 선진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냐,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봐 봤거든요. 그래서 23년도 1월에 갭투한 현황을 봤더니 29평은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그 실거래 찍힌 게 갭이 중층 이상의 갭이 3억 8천, 그다음에 3억 4천, 그러니까 약 3억 9천이랑 3억 5천에 만드신 분이 하나 있고, 좀 잘 투자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32평인데 3억 6천에 맞추셨더라고요. 그 또 전세를 6억에 새로 신규로 해 가지고 3억 6천에 갭을 맞췄으니까, 이분은 좀 신축인데 한 템포 빠른 거죠. 막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빠르게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보다 매가도 한 5천 정도 더 싸게 하셨고, 전세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맞춰 가지고 갭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투자금 대비 좀 큰 평수를 가져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편안도 금피크랑 매종도 뭐 지금은 다 전세가 없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투자하기가 늦은 타이밍은 아닌가. 제가 최근에 검단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입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입주장에 투자할 때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예 선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잔금 치고 갈 건지, 잔금 치고 매매랑 전세가 분위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축에서는. 그래서 단지 특징을 이미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는 기축 단대 푸르지오. 단대 푸르지오는 매도자랑 매수자의 희망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지의 역세권이지만 주변에 신축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가랑 매가는 계속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호갱노노에서 갭만 봤을 때는 얘네가 참 매력적인 단지로 보였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은행 쪽으로 갔다 왔는데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GS자이랑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고, 감정평가랑 조합원 분양 신청도 마무리됐는데, 큰 평수는 지금 투자금이 30여 평 그 네이버 매물 기준으로 갭이 거의 7억이잖아요. 그럼 7억이면 서울 들어가야지. 지금 은행 주고 큰 평수 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관심도가 없고 오히려 이제 10평만 찾는 거예요. 제일 작은 평수 3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10평대만 투자자가 찾는데 소형 평수는 매물이 좀 없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할 때는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절대가 작고 갭 작은 물건은 투자 리스크를 꼭 확인을 하자. 그러니까 투자의 당시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신축이 들어왔을 때 이게 메리트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해서도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했고 단지 내 반대하는 현수막이 있다고. 그리고 은행현대는 아무래도 PC공법으로 건축물 대장을 바꿔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PC공법이라서 만약에 재건축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축에 비해서 늘 가격이 1억 대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여기는 단지별로 수익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세가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게 3억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이하의 올수리면은 좀 나간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역전세를 많이 맞았다. 이 말씀 해 주셨고요. 아파트 단지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처럼 신축이고 대단지가 더 많이 빠졌다. 금액이 5억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4억 빠졌고 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그냥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축이랑 그 단대프루지 기축이랑 그 거래량을 비교해 봤는데 확실히 그냥 보기에도 신축이 훨씬 거래량이 많은 걸 볼 수 있고 단대 푸르지오가 팔이 날릴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거래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장 후 결론해서 왜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할 임장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걸 볼 때 인제 우선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특징은 상승기 때 신축 대단지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반대로 지금은 신축 대단지 가격 하락폭이 컸고 전고가 대비 20% 에서 마이너스 40% 정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금리 기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감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감으로 실수요자 매수세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DSR 대출 규제랑 취득세 규제를 아직도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거래량이 절벽인 상태이다. 근데 23년도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뭐 13 대책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쪼끔 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계속 그 일어나지 못했던 전월세 수요량이 지금 이사철을 맞이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전월세 거래량이랑 가격이고 그런 면에서 그 거래량이 가장 1 위인 성남시 중원구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면 중원구나 수정구는 분당구에 비해서 학군이나 인프라가 약하다. 근데 재개발 구역 지정된 곳이 많은 만큼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서 성남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강남, 분당, 판교로의 교통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주변 지역 수요까지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학군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젊은 부부의 수요가 높아서 30 평대보다는 20 평대 소형 평형의 거래 움직임이나 거래량이 더 빨리 움직이고 매매 전세 매물도 더 상대적으로 귀한 편이다. 신축 단지 위주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고 아직 기축이나 재건축 들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신축 기축에 상관없이 금매는 작년 12월에 다 소진됐고 지금은 신축을 중심으로 호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성남에서 어떤 상품을 내가 투자할지 결정을 한다면 동일 투자금이라면은 신축 갭 투자가 현 상황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희아님은 똑같은 지역 조사를 해도 투자자의 관점으로 어떤 거를 포인트를 둬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할 요소에 대해서 찾아봐야 될 포인트가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듣고 똑같은 내용을 정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톤의 차이가 너무 명확해요. 희아님은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이 모든 지역을 볼 때 '내가 지금 여기를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항상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볼 때도 갭의 차이 그리고 가성비의 차이 그리고 가치의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들을 때도 그거를 평가를 했다라는 게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여기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비교를 머릿속에 이미 다 하셔 가지고 잘 집어넣었다. 투자금을 들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려고 했을 때 그게 확연하게 보이는 포인트를 잘 집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당장 사지 않더라도 투자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어떤 점들을 정리하고 고민해야 되는지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거래가를 보면서 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사람이 '아 한 발짝 빨랐다. 반 발짝 빨랐다. 그럼 내가 지금 얘를 선진입할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지역을 봤을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랑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그 고민하는 정도나 그 관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검단 입주장도 갔다 오셔 가지고 검단 입주장이랑 비교를 한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성남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신축이라고 하면 입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입지 좋은 데는 기존의 애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애들은 재건축을 통해서만 좋은 입지에 신축이 공급될 확률이 있어서 당장 그런 애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성남 지역의 특징이 신축인데 역세권이야. 그리고 신축인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애들. 물론 다 경사도 있고 인프라 없고 그렇지만 역을 끼고 있고 추후에 인제 세대수가 많아지면 인프라가 좋아질 그럼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성남, 수정구랑 중원구를 비교했을 때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특징이 달라서 제가 이 지역을 또 가 보자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은 대부분 입지가 안 좋은 데에 있는 데랑 신축이지만 입지가 좋은 데에 있는 데랑 인프라도 부족하고 수요가 엉덩이가 가볍고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지만 그 차이에서 오는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고거를 챙겨 드렸었는데 잘 고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